전체 지금 많은 문제 있어요. 중국 안에서 경제 문제도 있고 뭐 지금 외교 문제도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 미국 관세도 그 많이 부과해가지고 사드 문제 있잖아요. 그때는 뭐 사드 문제는 뭐 그냥 서로 얘기를 잘하고 협상해야 되는데 근데 중국은 되게 강경하게 그냥 막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상황은 다 너무 안 좋게 만들어가지고 중국 공산당 내부 사람들도 이렇게 나가면 경제도 망하고 공산당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제하라. 그래서 이 상황에서 계속 갈등 생기는 거죠. 시진핑은 계속 내가 하는 거 문제 없다. 내가 뭐 너무 잘하고 있다. 지금 상황은 너무 이상하게 너무 복잡하게 나가고 있죠.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오늘은 박수학 중국 전문가님 모시고 현재 중국의 정치 경제 상황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을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수하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열심히 유튜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이제 시진핑 정부가 군부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소식이 많이 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요. 아, 그래요?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재작년부터 이거 군부 수청 이런 이야기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전 국무부 장관 수청 당했고요. 전 국무부 장관 수청 당했고요. 그리고 중국 최첨단 기술 가지고 있는 로켓 부대 사령관 수청 당했고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 중앙 군회에 있는데 중앙 군사위원회 거기서 위원 묘하이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청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위원은 국방부 장관 더 높은 사람이에요. 네, 국방부 장관 높은 사람. 그리고 심지어 중국 공산당 중앙 군사위원회 부주석 두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 허웨이동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까지 수청 당했어요. 좀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말고도 많은 사령관들 다 수청당했고요. 지금 중국 안에서 전쟁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 일도 없는데 전쟁도 없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은 많은 그 군부 장군들 다 수청당했어요. 너무너무 불안해요. 그 군대도 이렇고요. 그 중국 일반 그 공산당 내외에도 많은 사람들 얼마 많이 있는지 저도 뭐 셀 수 없는 정도로 너무 예를 들면 외교부 장관 전 외교부 장관 수청당했고요. 어쨌든 전체 정치 상황은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네. 그 수청이 이유 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이유 당연히 있죠. 이유 있긴 한데 근데 이유는 정확하게 뭔지 그거는 뭐 중국 정치는 워낙 투명하지 않아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분석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지. 네네네. 최근에 중국이 반란 직전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게 사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는 알 길이 없어서 이제 전문가님이 보시기엔 어떤지 궁금해요. 이게 사실 뭐 지금 쿠데타 여러분 생각하는 쿠데타는 사실 중국 안에서 우리는 아마도 볼 수 없어요. 왜냐면 일어나는데 우리 어떻게 그거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옛날에도 중국 안에서 중국 공산당 내부에 그 쿠데타 많이 일어나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우리 밖에서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 이런 소리까지 나오더라고요. 시진핑 과연 지금 이게 전체 파워 장악할 수 있는지. 왜냐면 그 군대에서 수청 당한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은 다 시진핑 사람이에요. 시진핑 과연 나와서 자기 사람을 수청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수청 많이 당하는지 아마도 시진핑 파워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반란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아마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도 있는 정도로 그만큼 심각하죠. 꼭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럼 시진핑의 권력이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너무 약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면 그 중국 3월 정도 양회 있는데 양회 끝나고 나서 그 시진핑 퇴장하는 장면 있었어요. 거기서는 그 중국 그 군의 부주석인 짱요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많은 카메라 앞에서 많은 기자 앞에서 시진핑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래서 뒤에 지나갔어요. 그냥 되돌아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완전 시진핑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냥 뭐 생각해보세요. MC님은 사장님이 여기서 지나가셨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냥 아무 행동은 없고 그냥 무시하면 돼요? 안 되죠. 사장님도 그러는데 근데 국가주석 당석이 그렇게 지나갔는데 중국 군대 2인자 짱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시진핑이 지금 파워 문제 생겼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죠. 그럼 샹호자이라는 사람도 숙청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짱요샤 그 사람? 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짱요샤는 이 사람 시진핑 당신 파워 있으면 일단은 이 사람 수청해야죠, 그죠? 그죠? 근데 이 사람 수청하지 못하고 네. 반대로 자기 자기 밑에 사람 다 수청 당했으니까 그래서 당신 문제 있구나. 파워 문제 있구나. 이렇게 최근 이제 고위층이 계속 숙청당하고 정보기관 인사 교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런 강경 조치의 배경에는 또 어떤 위기 의식이 있었다고 생각 드세요? 그게 사실 전체 지금 많은 문제 있어요. 중국 안에서 경제 문제도 있고 뭐 지금 외교 문제도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 미국 관세에도 그 많이 부과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중국 공상 내부에 되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이런 문제들 다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같이 손잡고 뭐 이게 외교 문제이든 경제 문제이든 근데 시진핑 계속 자기 맘대로 행동을 하니까 예를 들면 짤랑 외교 있어요. 전랑 외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한테 세게 가는 거. 예를 들면 그 사드 문제 있잖아요. 그때는 뭐 사드 문제는 뭐 그냥 서로 얘기를 잘하고 협상해야 되는데 근데 중국은 되게 강경하게 그냥 막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상황은 다 너무너무 안 좋게 만들어 가지고 중국 공산당 내부 사람들도 이렇게 나가면 경제도 망하고 공산당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제하라. 그래서 이 상황에서 계속 갈등 생기는 거죠. 이게 그중에 이 하나인데 어쨌든 상황은 불안해요. 시진핑은 계속 내가 하는 거 문제 없다. 내가 뭐 너무 잘하고 있다. 항상 고집을 뿌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너무 이상하게 너무 복잡하게 나가고 있죠. 근데 시진핑 그러면 이제 장기 집권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 민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어떻게 민심을 잃어가고 있고 사람들의 반응은 좀 어떻게 갈리나요? 그게 예를 들면 그 몇 년 전에 코로나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코로나 제로 정책 세웠어요. 시진핑이. 네. 코로나 제로 정책. 이게 코로나 뭐예요? 지금 봤을 때 감기 아니에요? 그렇죠. 감기랑 비슷하잖아요. 그쵸. 그죠? 감기 제로? 아,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감기는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시진핑 강제로 그렇게 해버렸어요. 사람 2달, 3달 정도 나가지 못하게. 그러면은 사람 불만이 많죠. 그리고 이게 많은 자영업자들 다 망했어요. 그래서 MC님 만약에 그렇게 당하면 과연 그 사람 좋아하시겠어요? 아니 너무 싫죠. 그러면 엄청 열받는 거죠. 네. 네. 집에 못 나가도 막 괜찮아. 근데 우리 장사 다 망했어요. 지금 수익 없어요. 우리 자식들 학교 가야 돼요. 학비. 우리 부모님 그 병원비 다 없어요. 그러면은 다들 내려나는 거죠. 너무 불만이 많은데 근데 그냥 대놓고 시진핑 뭐 어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불만을 지금 표출하고 있죠. 네. 어떻게 약간 시위 같은 거를 하나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건 뭐냐면 지금 중국에서 당핑이라는 말이 있어요. 당핑은 뭐냐면 평평하게 누워있다. 네네. 그게 뜻은 뭐냐면 나는 결혼 안 하고 네. 그리고 취업도 안 하고 그리고 자취도 안 하고 뭐 소비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아무거나 하면 중국 경제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불만 표출하는 거죠. 아니면 그때는 코로나 때는 젊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게 흰색 종이 있잖아요. 네. 이게 흰색 종이 이렇게 우리 흰색 종이 혁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 글도 없어요. 근데 서로 다 마음을 알아요. 너무 불만이 많아서. 근데 경찰들 와가지고 우리는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없어요. 왜 이게 우리 그러니까 잡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글도 없어도 중국 사람 서로 다 알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너무너무 불만하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럼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들이 약간 반정부 정서를 지금 갖고 있는 상태예요? 반정부 정세는 일단 뭐 중국 공산당 내부에는 반정부 정세는 보다는 그러니까 반시진핑 정세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다들 불만이 있어요. 일반 서민들은 시진핑 대해서 아니면 이 체제 대해서 불만이 있고 공산당 내부 사람들은 시진핑 대해 불만이 있고요. 너무 심각하죠 상황은. 그럼 시진핑은 지금 모두에게 약간 불만과 안티가 굉장히 많은 상태네요. 그렇죠. 그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시진핑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다들 너무너무 한국도 그런 거잖아요. 뭐 다들 힘들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외국 정치인들도 외국 정부도 그래서 지금 중국 미국 지금 싸우는 거 시작하잖아요. 그죠? 네. 그때 사드 뭐 그때는 뭐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드 그때는 엄청나게 막 완전 대한민국을 그냥 뭐 너무 괴롭혔어요. 그때
불매 운동도 하고 뭐 삼성전자 아니면 현대자동차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예. 그래서 과연 누구 시진핑 좋아할까요? 그럼 각 계층들은 이제 다 시진핑이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공통적인 생각인가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네, 군대도 그렇고 서민들도 그렇고 중국 민영 기업가도 그렇고 아니면 중국의 공산당 내부의 많은 사람들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을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중국에서? 그거 뭐 사실 금방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마도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내려왔어요. 아. 왜냐하면 일단은 중국 공산당을 사람들은 통치하는 방법 두 가지. 하나는 필기구, 하나는 총. 필기구는 뭐냐면 거짓말.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컴퓨터 많이 사용하는데 옛날에 다 필기구로 쓰잖아요. 네. 그래서 필기구로 거짓말 사용해서 사람한테 거짓말 하는 건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총. 근데 이게 총은 부대 이게 네.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뉴스를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 군대 안에서 시진핑 사람들 많이 수천 당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파워 약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내려오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네. 그리고 막 대학이나 연구기관 그런 온라인 공간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약간 반시진핑 정서를 표출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요. 예, 지시인들 아니면 네. 좀 어느 정도 그 뭐 경제적인 활동하는 사람들 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람 마윈그 사람 있잖아요. 네. 마윈그 사람 뭐 아리바바 옛날에 창립자인데 근데 그 사람 시진핑 그 사람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론 다양하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네. 얘기를 다 할 수가 없고요. 그 사람 그 몇 년 전에 그때 시진핑 파워 엄청 세요. 그 사람 그냥 사라졌어요. 되게 종이 있었어요. 해외에서 뭐 일본 아니면 뭐 호주 그쪽에 있는데 근데 최근에 작년부터 너무 활발하게 며칠 전에도 나타났어요. 막 큰 소리 하고 막 얘기도 하고. 네, 왜냐면 시진핑 그 사람 너무 싫어하니까 시진핑 원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그냥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어라. 근데 그 사람 그렇게 했는데 근데 최근에 왜 이렇게 이상하게 막 나타나가지고 막 큰 소리 얘기도 하고 막 왜 어디서 용기를 얻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예를 들면 어떤 그 칭화대학교 교수인데 그 베트남 갔는데 베트남은 옛날에 중국이랑 차이 크죠. 네. 근데 지금 베트남 되게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 칭화대학 교수인데 완전히 그 베트남 많이 칭찬했어요. 이 나라 너무 좋다. 막 여러 면에서 심지어 중국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한국이랑 중국이랑 비교할 때 한국 칭찬하면 그런 상관없는데 왜냐면 당연히 뭐 좋은데 근데 베트남은 옛날에 중국보다 너무 안 좋은 나라인데 그래도 같이 공산당 국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 나라조차도 지금 중국보다 더 좋게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는 자체는 시진핑 입장에 봤을 때 얼마나 열받아요. 어쨌든 이런 경제 뭐 사업가들 아니면 이런 학자들 점점 다 지금 뭐 이런 케이스도 많은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이만큼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약간 지금 정치 중국의 불안정성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또 보시나요? 중국 정치요. 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시진핑 문제도 있긴 하지만 네. 그리고 그 체제 문제도 있죠. 그 중국 공산당 체제 문제도 있고 중국 만약에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면 일단은 중국도 자유민주 법치 이쪽으로 가야죠. 그래야 사람들은 또 투표도 할 수 있고 뭐 모든 매체도 자기 불만도 표출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전체 사회는 점점 안정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도 중국 믿을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혹시 약간 체제 전환의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면은 지금 뭐 옛날에 소련도 있잖아요. 네. 전환했잖아요. 네. 중국도 뭐 왜 가능성 없어요? 있겠죠. 네. 약간 그러려면 충족해야 되는 조건이 전문가님이 생각하기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밑에 사람들 일단은 너무 살기 힘들어요. 지금 상황은 그래요. 너무 살기 힘들어요. 우리는 어떻게든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어떻게든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중국 사람들은 물론 지금 중국도 아직 공산당 국가라서 근데 사람들은 해외 많이 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은. 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마음 준비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됐는데 그리고 중국의 중산층들 아니면 중국 민영 기업가들, 그 고위층 간부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언제 중국 민주화 될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약간 군부도 되게 불안정하다고 하셨잖아요. 군대 자체가. 네. 이런 중국의 군사력이 국제적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도 조금 클까요? 지금 중국 입지에 네. 지금 군대가 불안정한데 다른 국가가 보기에 지금 중국이 살짝 위험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다들 옆에 보니까 이 중국 안에서 되게 불안하잖아요. 네. 약간 대만 이쪽이 약간 좀 걱정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정치인들 만약에 자기 정권 문제 생길 때는 항상 이게 어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 시선을 다른 쪽에 돌리는 그런 케이스도 많아요. 그래서 다들 좀 걱정돼요. 혹시나 시진핑 이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혹시 대만 침공할 수 있는지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대만까지도 걱정하긴 한데 그래도 그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중국 군부 안에서 많은 장군들 다 출장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장군들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만 침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문제죠. 그래서 문제는 되게 복잡해요. 제가 여기서 꼭 어떻게 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힘들어 같고요. 근데 이게 중국이 약간 언론의 자유랑 네. 이게 이런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런 게 지금 현재 약간 정치적 불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은 중국 정부 입장에 봤을 때 사람들은 언론 자유 없잖아요. 네. 중국 공산당 좋아하죠. 그쵸. 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게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를 할 수 네. 없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우리 사용하는 휴대폰까지 다 감시당할 수는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위챗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사실 중국 정부도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게 과연 어디까지 심지어 일부 공무원들도 불만이 있으며 심지어 이게 일반 서민들 감시하는 그런 경찰들도 불만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아무리 잘 지금 어른을 지금 장악하고 단속하고 있어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 생길 수가 있어요. 돈 다 사라지면 사람들 살기 힘들면 다들 일어나겠죠. 지금 약간 중국의 정치적 불안이 외국 기업의 철수 같은 탈중국 가속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당연하죠. 네, 왜냐면 사람들은 중국에 왜 가요? 돈 벌어 가는 거죠. 네. 돈 어떻게 벌어요? 일단은 이 환경 자체가 안전해야 되는 거죠. 안전하지도 않아. 예를 들면 여기서 계속 지진이 일어나요. 아니면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아무리 오늘 돈 벌어도 내일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너무 불안하니까 투자자들 어떤 사업가들 다 나가는 거죠. 지금 많이 나갔어요. 지금도 그러면 중국 내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나요? 이게 한데요. 예를 들면 한국 기업들 있잖아요. 옛날에 중국 시장에 엄청 많이 투자를 했어요. 삼성이나 LG, 롯데, 현대차 등등 엄청 많이 투자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일단 롯데 나갔죠. 네. 롯데 그때 사드 때문에 그리고 LG도 많이 철수했고요. 현대차도 지금 중국 사람들은 불매 운동 해가지고 현대차도 지금 어느 정도 나가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공장 어쨌든 미국적으로 많이 지금 되게 시장 잘 돼가지고 삼성도 이 많은 공장들 다 베트남 쪽으로 옮겼어요. 네. 그래서 상황은 그래요. 다들 너무 불안하니까. 네. 네, 그죠? 네. 근데 정치적 상황이 불안하면은 보통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죠. 그럼 중국 내에 있는 이제 중국 기업들에도 뭔가 영향이 있나요? 중국 기업한테요. 네. 그럼요. 중국 기업들도 예를 들면 지금 삼성 공장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삼성 중심으로 납품하는 업체 대부분 다 중국 업체들이에요. 네. 그럼 삼성 나가면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옛날에 삼성 다녔는데 네, 중국 안에 삼성 다녔는데요. 네. 여기서 식당 다 업체 다 한테 위탁하는 거고요. 식당 네. 아니면 아침 통근 버스 등등 업체들이 꽤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삼성 나가면 그럼 이런 업체들 물론 다른 회사랑도 장사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큰 고객 그냥 갑자기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외국 기업들 나가는 순간 중국의 안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충격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중국이 전체적으로 약간 불안해서 중국 내 국민들도 감정이 많이 힘들고 약간 중국 내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힘든. 아유 말도 마요. 중국 자영업자 지금 중국에 가면 큰 도시에 가도 이게 옛날 같은 경우는
너무나 사람 많고 네. 네, 너무나 그 자영업자들 장사 잘 되는 네.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가보니까 와 사람 없어요. 문 전부 다 닫는 거예요. 아니 물론 그 중국 경제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이유 예를 들면 지금 사람들은 다 그 인터넷 쇼핑 통해서 사람 물건 구입을 하는 그런 영향도 있게 하지만 네. 그래도 지금 중국 자영업자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 애들 그 학비 내야 되는지 다들 지금 걱정되고 있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대출도 있어요.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대출 뭐 아파트 대출 네 그러면은 진짜 어떻게 표현할까요? 제가 중국 경제 얘기했잖아요. 뭐 옛날에도 네. 뭐 많이 했지만 망했다, 무너졌다, 아니면 봉쇄했다. 사실 이 정도보다 더욱 심한 거 있나요? 이렇게 항상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네. 너무 상황 안 좋아가지고 도저히 이런 단어를 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이 한 2, 3년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중국 내부 경제 상황과 그럼요. 정치 상황이? 그럼요. 막 엄청나게 막 그 생각해보세요. 그 3년 전 코로나 3년 동안 네. 이게 사람들 다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장사를 하다가 예를 들면 식당 사장인데 장사를 하다가 갑자기 이게 하지 마라. 그러면 얼마 동안 2달, 3달 정도. 그러면 그런 식당 가겠어요? 안 가는 거잖아, 다들. 그래서 다들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진짜로 이게 전체 중국 상황은 사람들은 이미 자신 없어요. 희망 없어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하면 힘들어도 네. 희망 보이면 네. 희망 있으면 우리 열심히 하겠죠. 네. 근데 희망 안 보여요. 그 내일에 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잘 모르니까 차라리 그만 말씀드린 거 당빙하는 게 제일 나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투자를 하면 오히려 손해봐요. 제가 예를 들면 이만큼 돈이 있는데 그냥 아무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고 은행에 놓고 그냥 이자에도 생기는 거잖아요. 한 최대한 적게 사용하면은 뭐 5년, 10년 정도 버틸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지금 뭐 어떤 장사를 했어요. 그냥 뭐 한 2달 정도, 3달 정도, 1년 정도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중국 안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도 돈을 넣지 않는 추세예요? 은행 안에도 지금 녹는데 근데 상황은 이래요. 큰 은행도 있고 작은 은행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작은 은행 안 믿어요. 작은 은행 안에 있는 돈을 큰 은행 안에 놓아요. 그러면 작은 은행은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 뉴스 정말 좋은 질문 하셨는데 네. 이 작은 은행들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너무 불안하니까 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돈을 그냥 큰 은행에 놓거나 아니면 금을 사거나 왜냐면 주식 투자도 지금 위험하니까 그쵸.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지금 위험하니까 네. 그러면은 그 가능하면은 돈을 큰 은행 안에 놓고 황금을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달러 환전을 하거나 네, 이 정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긴 겨울 물론 지금 여름이지만 근데 네. 그 긴 겨울 올 수 있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긴 겨울 준비를 하는 거죠.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 경제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얼어버리겠죠. 그죠. 네.